안녕하세요, 이지은 코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아이가 한숨을 쉬거나 아니면 혼자 걸어가는 뒷모습이 어깨가 내려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순간에 이렇게 두려움이나 걱정 같은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땐 아이의 한숨 소리가 마치 아무도 나랑 안 놀아줘, 난 친구도 없어, 이런 것처럼 들린다든지 아이의 그 한숨 소리를 엄마가 해석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문제가 있는 걸 거야. 어떤 문제인지 궁금해하기 이전에 이미 엄마가 먼저 아마 친구들이 따돌렸을 거야, 그렇게 먼저 미리 판단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이러면서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누가 너 따돌리는 사람 없어? 친구들이 괴롭히진 않아? 이렇게 먼저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당연히 누가 오늘 나를 괴롭혔나를 먼저 떠올리게 되고, 오늘 조금이라도 어떤 소외된 기분이 들었던 경험이 있나를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뭐 즐거운 일 없었어?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재밌는 얘기 한 거 없었어? 이렇게 먼저 물어보면 아이가 그거부터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강화되는 거고, 아이도 학교는 친구들이 재밌게 이야기하는 곳이 되는 거고, 반대로 하면 아이에게는 학교가 소외받고 괴롭힘 당하는 곳으로 점점 더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나에게 꽂혀있는 부분이 확대돼서 보이게 되거든요. 임신을 했을 때 갑자기 세상에 임산부들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임신하기 전에는 임산부를 정말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데, 내가 임신을 딱 하자마자 온 세상에 임산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을 만나요. 그건 바로 이미 우리 주변에 임산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임신을 하고 임산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주시하는 부분, 엄마가 판단해서 미리 넣어준 그 신념들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오늘 친구가 뭐 괴롭힌 거 없어?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면 아이는 이제 친구가 괴롭히는 부분을 점점 더 생각하게 되고, 학교에 가서도 괴롭히는 그런 장면들만 더 기억하고 그게 더 많이 창조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짓궂게 서로 괴롭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재밌게 지내는 부분도 있어요. 중립적인 상태인데 이것을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강화시킬 거냐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먼저 판단해버리면 정말 안 좋은 게, 이렇게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엄마가 판단한 부분이 실제로 아이의 미래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러면 엄마는 마치 점쟁이처럼 아이의 미래를 맞춘 것처럼 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엄마가 아이를 그렇게 끌고 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안 좋은 건, 아이가 자신의 표현을 하는 게 엄마가 귀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엄마가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내가 임신해서 낳은 아이, 몇 년 동안 키운 아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가 말하는 게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학교에서 좋은 것도 얘기하고 학교에서 힘든 것도 얘기했다, 중립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오늘 갔다 와서 수다를 막 떨었다고 해봐요. 10분 동안 아이가 수다를 막 떨었는데, 그런데 엄마 머릿속에 들리는 건 오늘 근데 친구가 내 연필 뺏어가서 요 한마디가 딱 꽂혀버립니다. 아이에 대해서 이미 괴롭힘 당하는 아이로 규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말을 안 듣게 되고 아이의 눈빛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모양으로 아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자꾸 엄마가 판단해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아이는 실제 자기 감각이랑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관계가 악화되고, 정말 내 아이의 관심사, 정말 내 아이의 문제, 실제 내 아이의 문제는 이게 아닐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친구한테 괴롭힘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아이의 문제는 이 엄마가 맨날 걱정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이게 더 지금 아이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엄마한테는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너무 답답하겠죠. 엄마랑 연결된 느낌이 안 들겠죠. 사랑받는 느낌이 안 들겠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나를 낳았고 10년, 20년을 키워줬지만 엄마가 나를 안다는 느낌, 엄마가 진짜 나를 알고 있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겁니다. 안다는 건 실제로 그 사람을 알려면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걸 깔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내 아이를 잘 모른다. 그래서 알고 싶다.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고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너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웃는지, 뭘 할 때 표정이 안 좋아지는지 그걸 관심 있게 지켜봐야만, 그래야 그 아이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그 아이를 조금씩 알게 되고 조금씩 연결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야 아이가 엄마가 진짜 나를 알고 싶어 하는구나, 진짜 나를 궁금해 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아주 어떻게 보면 모순적으로 들리지만 바탕에 이걸 깔고 있어야 돼요. 나는 아이를 모른다. 나는 아이를 잘 모른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질 게, 그런데 알고 싶다. 난 내 아이가 궁금하다.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과거로, 우리가 겪어온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판단합니다. 미래를 예상을 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이 풀떼기를 먹었더니 썼어. 그래서 액택 하고 뱉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당연히 다음에 그 풀떼기를 봤을 때도 쟤는 쓴 풀이야, 안 먹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죠.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게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를 유추하고 상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당연히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우리의 과거로 그거를 해석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의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틀린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왜 틀리냐? 우리의 과거랑 아이의 현재랑 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땠어요? 가혹한 경우도 많았고, 억울한 경우도 많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웠던 경우도 많았고, 외톨이였고, 왕따였고, 소외당했고, 차별받았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를 비추어서 아이를 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마 학교에서 가혹하게 대하고 있을 거야. 선생님한테 맞은 엄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친구들이 왕따시키고 있을 거야. 엄마가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을 때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아이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과도한 상상을 하게 될 때, 그래서 아이를 막 엄마의 그런 기준으로 끌고 가게 될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또 어떤 판단을 하고 있나? 나는 또 어떤 나의 과거에서 감정을 가져와서 아이에게 투사하고 아이에게 나의 과거를 더 씌우고 있는지, 그걸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멈춰야만 그 대물림이 멈춰집니다. 대물림이 멈춰진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가 자신의 과거로 아이를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아이에게도 그 부분이 강화되기 때문에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로는 잘 안 될 겁니다. 왜냐면 머리로는 아니야, 왕따는 내가 당한 거고 아이는 아닐 거야 해도 이미 내 가슴에서 계속 내 친구가 연필 뺏어갔어만 들리는 상황인데, 이게 내 감정이 얼마나 요동치겠어요. 예전에 내가 왕따 당했던 그 아픔이 올라와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려고 해도 내적으로 갈등이 너무 일어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육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육아가 힘들다는 것 자체가 엄마가 해결해야 될 상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멈추려면 엄마가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상처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왕따 당한 내 상처, 선생님한테 맞은 내 상처, 그래야 아이가 선생님을 대할 때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머님 안에, 우리 부모님들 안에 모두 있는 이런 내면 아이들을 치유하고 정화해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이런 판단 없이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은 아이를 만날 때 한번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아이는 내가 아니다. 내 상처는 내가 치유한다. 나는 아이를 모른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이는 내가 아니다. 내 상처는 내가 치유한다. 나는 아이를 잘 모른다. 이걸 알아야 더 이상 아이를 판단하고 아이에게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이를 판단하고 상처를 대물림하는 이 얘기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조금 깊었나요? 마음이 조금 심란하셨을까요? 아니면 오늘 오히려 더 마음의 평온을 얻으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육아했습니다. 원론적인 부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엄마 안에 상처가 있을 때는요. 제가 아이를 처음 때렸을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저의 학대받은 지점을 아이가 건드렸을 때 제가 아이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때렸습니다. 이건 정말 제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머리로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내면 아이 치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전한 곳에서 아니면 내면아이 치유 세션 참여해 보셔가지고 그렇게 꼭 자신의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고 아이를 온전하게 키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행복한 육아하세요. 안녕.